안녕하세요. 폴리 영사랑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저희 19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다가오고 있고요. 저 이제 법령 특강 한다고 일단은 또 냈고 그거 할 때는 이제 벌써 시험이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거는 쌓이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가볼게요. 자, 우리 공공의 안녕. 우리 경찰인물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위험 방지죠? 그럼 한번 갑시다. 자, 공공의 안녕이랑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의 관계되는 이중적 개념이다. 자, 이게 뭐냐면 안녕 법국계야 라고 보시면 돼요. 법질서, 그 다음에 국가 존립,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계엄 터져도 안녕 못하지만 누가 내 거 훔쳐가도 안녕 못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등 집단과 관련돼 있으면 물론 개인과 관련돼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안녕 법국계야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 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강제랑 즉시 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제 집행 맞죠? 강제로 집행해라 대강직입빈대라고 외웠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즉시 강제가 있잖아요, 행정강 중에. 그러면 요거는 의무를 때리고 안 하면 가는 거고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로 즉시 강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경찰의 임무 중 인권 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해 당연히 준다. 노노노노 있어요. 여러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죠. 여기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유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존중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과잉금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도 언급이 있다 있습니다. 있죠. 언급뿐만 아니라 우리 있어. 그래서 보시면 돼요.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찰임은 인권 존중이다. 맞습니다. 마동석처럼 뭐 뻥뻥 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코엔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사회 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요. 여러분 갑니다. 달동 내 순찰 근무 중에 여러분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늦장 출동해서 범죄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대략적인 사건 경위만 듣고 철수하려고 하자 신고인이 부자 동네에서 신고했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정한 접근이죠. 공정한 접근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1번 틀렸네요. 자, 갑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갑이 자신의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을 체포했다. 공공의 신뢰법 맞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제 안 하잖아요. 신고한 이유가 믿습니다. 경찰을 잡아줄 거라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10대 폭주족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김순경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폭주족을 무리하게 추적했죠. 아이구야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했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를 침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폭주족 따라가서 잡으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잡아요? 죽을까봐. 그래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우선한다. 이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번 갑니다. 경찰관 갑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결과 차에 술 냄새가 가득했으나 아이고 같은 경찰관이네 봐줬네 이러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이걸 위반한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휴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해야죠. 휴직 직권휴직, 의원휴직 이런 내용 우리가 머릿속에 보셨죠? 휴직은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질병으로 인한 장기병의 경우 보험금의 70%를 지급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병이 필요할 때는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다. 쉬라고. 맞습니다. 직권휴직 사유. 오케이, 딩동댕동. 그 다음에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며칠? 30일.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때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우리 소청집사 가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나 30일, 10일 또 틀렸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또 기억나요. 갑니다. 실종된 경찰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요? 라고 한번 보셔야죠.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 경찰이 더 힘들까요? 빡셀까요? 공무원이 빡세요. 우리 경찰이 훨씬 빡셉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경찰은 피성년 후견인도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도 안 돼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이제 피성년 후견이면 안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 하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돼요. 요거는 이유는 생각해보시면 우리 장례식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다 안 돼. 그런데 우리 국가공무원은 뭐만 안 돼? 피성년 후견이면 안 돼. 피한정 후견 또 돼요. 그래서 1번이 공통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굳이 이런 애 뽑을 필요 없죠. 그럼 얘도 뽑을 필요 없고 얘도 뽑을 필요 없어요. 결격 사유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되고 나서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바로 잘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퇴직은 아닙니다. 그때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355조 횡령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명예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얘들은 공통된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라든가 우리 스토킹, 몰카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오케이, 얘 같으면 결격사유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한번 가요. 자, 5번 되겠습니다. 집시법상 판례에 대하도록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갑니다. 자,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요청할 필요는 없고요.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전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진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거나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사전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당초 신고량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축소에 이루어진 타인의 법익이나 이걸 침해 안 했어. 이에 대해 사전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한 것 위에 나와서 이제 해산을 명명하고 불응하여서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금지 제한된 집회라도 했어. 근데 편없게 했어. 그럼 해산을 명하고 이를 처벌을 안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넓게 중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집회 결사에 저가 있기 때문에 넓게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당초 5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우리 옥내 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죠. 그래서 신고한 5개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없어요. 왜냐면 옥내 집회는 할 수 있거든. 신고 안 해도. 그래서 5개 집회만을 신고해야 되는데 했지만 결국에는 무슨 집회? 옥내 집회 한 거잖아요. 그럼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축물에서 옥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잖아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열심히 띄워주셨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또 저랑 같이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뵙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또
목요일날 시험을 또 보셔야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